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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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길여행 전문 온라인 뉴스 로드프레스의 장재원 기자입니다. 전에 그 시흥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만 소금길 시흥 다음에 안산 구간을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풍경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에서 온 이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걷기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경기만 소금길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번 참여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보면은요. 네. 지금 우리가 만난 곳이 시와 방조제 나래 휴게소라는 곳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그 시흥과 안산의 중간 딱 경계가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 시와 방조제가 보이시죠? 네. 이 방조제를 따라서 저기 방아머리 그 선착장이 보이고요. 네. 그 뒤에 있는 산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섬 구봉도 이쪽으로 해서 오늘 이제 걸을 그 길은 경기만 소금길에서 안산 대부해솔길이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쪽 위주로 걸으면서 다양한 풍경을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떻게 오늘 좀 걱정되지는 않으세요? 오늘 조금 많이 걱정은 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게 시와 방조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산의 입구를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와 방조제 전체 길이가 약 8에서 9km 정도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네. 그 와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본 여기 이 시와 나래 휴게소에서 저기 끝에 대부도가 시작되는 부분 방아머리까지 가는 데는 약 한 3km 정도 네, 그 정도 더 걸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와 방조제가 되게 보면은 우리가 서해라고 생각하면은 갯벌 때문에 약간 물이 좀 짙은 회색이나 갈색 뭐 좀 지저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깨끗하고 파랗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낚시가 잘 돼요. 딱 보면은 여기 낚시하시는 이제 보통 조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막 우럭, 망둥어 이런 것들을 많이 낚게 됐어요. 낚시 해보셨어요? 제가 또 바다 낚시 엄청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는 잘 못 낚았는데 제 아는 동생 같은 경우는 이 시와 방조제에서 굉장히 큰 우럭을 낚아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경기만 소금길에서 가장 많이 바다를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만 소금길 중에서도 가장 푸른 바다 그리고 가장 넓은 갯벌 등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녹지가 또 많아요. 우리는 숲길도 걷게 될 것이고 야트막한 야산도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섬도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왔죠. 네, 그래서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받고 여기가 안산의 시작점이라 했죠. 네. 자, 이렇게 오면은 이 경기만 소금길의 안산 구간은 안산에 이미 기조성되어 있는 안산 대부해솔길이라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예, 그 대부해솔길의 거의 전 구간, 약 한 80에서 90% 이상을 경기만 소금길 내에서도 걸으면서 함께 즐겨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방아머리 해수욕장을 지나서 이 구봉솔밭 야영지를 지나서 구봉도 멋진 섬을 보면서 내려오고, 그리고 쭉 지나가는 정말 말 그대로 안산 대부해솔길을 그대로 걷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방아머리 해수욕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대부도는 혹시 와보셨나요? 네, 대부도에는 와봤어요. 대부도 하면 아마 가장 그 멋진 그런 해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아머리인데요. 이 방아머리 해수욕장 바로 전에 해수욕장까지의 그 솔밭을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사실 뭐 꼭 길을 걸을 때 네. 어떠한 뭐 높은 산을 오른다거나 막 거칠게 막 이렇게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탁 트인 전경 보는 것 자체도 되게 힐링이 돼요. 네. 보통 이제 트레킹 하면은 보통 산 오르는 거 네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해안가를 걷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트레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되게 편하게 이제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뭐 전문적으로 장비나 기술, 그쵸. 그리고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편하게 걷고 내가 볼 수 있는 풍경을 내가 즐기면은 사실 그게 트레킹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제가 아까 그 설명드렸을 때 구봉도라는 섬이 있다라고 네. 했죠. 구봉도. 네, 그 구봉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여기가 구봉도.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현 위치 구봉도 입구잖아요. 네. 거기에서 구봉 약수터를 지나서 그 낙조를 볼 수 있는 구봉도 낙조 전망대, 거기를 지납니다. 그 앞에 구봉도 낙조 전망대를 가기 전에 개미허리 아치교라고 있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걷고 낙조 전망대를 보고 종현 어촌 체험마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안산 대부 해수욕길에서 그 우거진 녹음을 네. 예, 그 속을 저희가 이렇게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가보죠. 네. 편안하게 걸으십니다. 길은 뚜렷하게 나 있기 때문에 네. 헷갈리거나 할 염려는 전혀 없어요. 그냥 길대로만 걸으면은 구봉도를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리본들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안산 대부 해솔길 리본. 아, 주황색. 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실 이 리본만 보고 걸어도 그 경기만 소금길 안산 구간은 크게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갈매동에 사는데 네. 갈매동 아세요? 저기 수원 쪽인가요? 아니요,
구리, 아, 예, 예. 거기에 갈매천이 있는데 거기 뱀이 몇 번 나오고. 그래가지고. 구리도 아차산 둘레길이랑 구리시 둘레길이 있는데. 여기만 들어와도 완전히 그 일반적인 도로나 아니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회 이런 거랑 완전히 차단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 멀리 있는 산에 온 거. 네. 대구의 솔길에서 정말 이만한 구간도 드물어요. 길 괜찮죠? 바다도 멋지게 보이고. 네. 여기 진짜 이런 길만 걸어가는 게 진짜 최고의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 사진 한 번만 찍고. 미모사 같은 걸로. 둥지가 엄청 많아요. 새둥지. 그쵸. 서해안이 그 바닷가에 소나무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해송이. 그래서 소나무들도 많고 새 둥지도 많고. 공기가 엄청 좋아요. 아, 공기 끝내주죠. 저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 하얀색 네. 난간이 이렇게 굽어져서 휘어져 보이시죠? 우리가 갈 길. 네네네. 평지입니다. 평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쭉 걸어가시다가 되게 멋진 다리 하나 만날 거예요. 그게 개미어리. 네, 맞습니다. 이제 탁 넘어가면은 개미열이 아치교가 이렇게 짠! 저게 개미어리야 지금이요? 예. 아. 잘 보면은 섬과 또 작은 섬 그 사이를 그러네요. 연결하고 있어요. 이게 얇아서 개미어리.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진짜. 개미열이 아치교 옆으로 우측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발달된 해안가 갯바위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좌측은 이따 저희가 돌아서 나올 그것도 해안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죠. 아, 멋지죠? 진짜 멋지네요. 네. 여기가 사실 구봉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너무 멋지다 진짜.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약간 낮에 왔는데 음. 낙조가 좀 질 때쯤, 네, 오후쯤 걸으면은 정말 그 풍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곳이죠. 여기 이거는 사진으로 담아놔. 진짜 너무 멋지다. 그렇죠? 이게 뭐 약간 이런 거는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야 맞아요. 볼 법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있거든요. 의외로 이제 대도시 끼고 있는데, 예. 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바다. 물 따고, 바지락 캐고. 어릴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주고 다녔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물에 젖어 있고 녹슬어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그 밑에 짙은 어두운 색, 거기까지 물이 찼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 우리 머리까지 물 차는 거예요. 만져보면. 신기하다. 갈매기 너무 귀여워.
근데 뭔가 이렇게 위에 산을 걷고 밑에서 바다를 걸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잘 보셨어요. 어. 이 매력이, 이 구봉도 구간의 매력이 네. 산, 오솔길, 그리고 되게 아까 폭이 좁아졌잖아요. 네. 그런 해안 절벽의 아슬아슬함, 그러한 약간의 그런 산악 트레킹 같은 느낌이 딱 들다가 내려올 때는 또 완벽하게 그 갯바위랑 그 바닷가 따라서 오는 또 해안 트레킹,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즐길 수 있어요. 여기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아까 그 올라오셨겠지만 그렇게 난이도도 높지 맞아요. 않고 편하게 또 이렇게 바다 보면서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좀 힘들면 좀 쉬었다가 맞아요. 힘들면 쉬었다가 밑에 와서 또 힐링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거는 12시간마다 한 번씩인데 멋지죠? 네.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멋있다. 물이 빠지면서 길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길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바다 이 한가운데 굉장히 멀리까지 이어져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길이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촌에서 여러 가지 뭐 바지락이나 이런 어패류나 이런 것들을 채취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갯일을 하는 예 그러한 이제 뭐 트랙터나 아니면은 경운기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빠지면 여기가 다 갯벌인 거예요? 이쪽 구간은 어느 정도 트랙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운기가 다녀도 무방할 정도로 잘 다져진 예 그런 갯벌 구간이에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연결되는 그냥 게. 보면은 다들 선착장인가 싶은데 예, 선착장으로 쓰이는 곳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갯일을 많이 하는 분들의 그런 교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수욕해도 되고요. 아유, 그래요? 물이 엄청 시원해요. 시원해요. 저는 30대라 여기로 가볼게요.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같아요? 옆으로. 올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찐거 선발 20대 20대. 오! 오 됐어 됐어. 10대 아, 10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될까? 10대는 안 되네. 그래서 낑겨가지고. 너는 그냥 처음부터 난 짐승. 오 대박. 아, 좀 방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 이거 거미줄 때문에 못하겠다. 거미줄 때문에. 마음만은 솔직해. 그만. 마음만 솔직한 걸로. 웃기다. 난 이게 아,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퍼질 생각을 하니까 끔찍합니다. 나는 아주 끔찍해요. 아주. 재밌네요. 한번 찍어볼게요. 예, 바각탕.
다리가 보이시죠? 네. 이게 그 선제대교라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선제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선제도와 영흥도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 선제도부터는 또 안산이 아니라 그 바로 인천, 아. 예, 영흥군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참 여기도 우리가 아까 시화방조제를 건너오면서 시흥과 또 안산의 경계,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안산과 인천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대부해수길을 걸으면서 느끼겠지만 네. 굉장히 바다를 옆에 두고 걸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한적한 어촌의 풍경과 또 대부도가 자랑하는 드넓은 포도밭, 예,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고래뿌리 그 선착장이라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자체가 그러한 고래뿌리라는 지명이 딱 이어져 있는데 아마 그 고래에 관련된 것인지 어떤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직접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은 섬 보이시죠? 네. 메추리섬 그리고 쪽박섬 이렇게 해서 매출이 저 뒤에 있는 게 쪽박섬. 그래서 예, 참 여러 가지 섬들이 이렇게 또 재미를 더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너무 귀여워. 너무 이름 귀엽죠? 네. 이거 말고 아까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딱 짓는데 사실 저 바다에 보니까 이제 햇볕에 비치고 있잖아요. 네. 저걸 이제 순 우리말로 이제 윤슬이라고 해요. 윤슬. 네. 윤슬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가운데 오늘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얻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그 시화방조제부터 네, 지금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어떠한 풍경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그 처음에 개미어리 다리 올라가기 아, 전에 구봉도. 네, 거기서 기대를 하다가 위에를 내려보는데 네. 거기가 너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풍경이었어요. 그런 풍경. 아, 네, 다리를 중점으로 네네. 양쪽이 느낌이 전혀 다른 그런 풍경이 펼쳐져가지고 아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랜만에 한 것 치고는 막 많이 가파르지 않아서 좀 수월하게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 더 잘 걷고 또 저보다 더 잘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예, 나중에 이렇게 듣다가 뭐 마라톤 같은 거 하셨다라는 말 듣고 네. 아니 어떻게 이런 게스트를 모셔왔어? 내가 이러면서 예, 따라가느라 막 벅찰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 걷기란 게 확실히 그런 뭐 마라톤이나 아니면 다른 거랑은 좀 틀리잖아요. 예,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쵸. 네. 어떻게 오늘 길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충분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걸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난이도였나요? 난이도로 보면? 충분히 일반 이제 전혀 뭐 운동을 하지 않거나 전혀 뭐 그런 운동 신경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코스였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바다, 동해안의 그런 푸른 바다나 아니면 아주 깊은 바다 혹은 이렇게 굉장히 펜션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러한 바다의 풍경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네, 멀잖아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상무님은 그러한 오늘 걸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바다는 좀 어떻게 다가왔는지.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뭔가 조금 숨이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약간 적막한 바다를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이제 보통 해수욕장 하면은 사람이 좀 많고 많이 뭐 물놀이도 많이 하는 풍경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본 바다는 하나도 뭐 수영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냥 쭉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고래포리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사실은 내일 더 많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 내일 같은 경우는 그 서해 하면은 바다, 서해 바다 하면은 염전이 떠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에코 뮤지엄으로 지정된 동주 염전도 만나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사실 좀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성감 역사박물관에서 이렇게 또 성감 그 교육생들의 그런 아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진실 등등을 저희가 또 보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안산이 의외로 그 상당히 다양한 그런 지질학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 탄도지층도 보게 되고 또 대부광산 퇴저감층,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하늘이 허락한다면은 예, 바닷길이 열려서 누에섬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섬으로 저희가 직접 열린 바닷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오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렇게 염전을 보고 있는 풍경이? 염전이 지금은 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원래 모습이 어떤지 조금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보통 이제 우리가 염전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밑에 이렇게 바닷물이 깔려 있고 이렇게 소금을 막 이렇게 소금을 쌓여요. 밀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을 무렵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이 쌓여 있는 풍경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하죠. 네. 그런데 이 동주 염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1953년도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1980년대 이제 최고 부흥을 이루었던 네. 그런 염전인데 1980년. 네, 지금 경기만 소금길에서는 그렇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염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그 염전 체험들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소금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 체험 학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런 삶에 대한 체험 학습도 충분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럼 염전 체험은 6월이나 7월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보통 이제 그 정도 시즌이나 아니면 그 바로 전에 약간 좀 5월이나 6월 무렵도 5월이나 네, 이렇게 문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여기 염전이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보통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염전 바닥이 무엇을 까느냐가 중요한데 네. 여기는 보통 옹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옹기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 그 소금의 염분 함량이 약 10% 정도 낮아서 천일염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네, 그런 그러면 소금을 다른 생산하는 거. 데보다는 소금이 좀 덜 짜겠네요. 그렇죠. 덜 짜고 미네랄은 더 많고. 아. 네.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네. 네. 생각보다 크기가 엄청 크네요. 네. 그래도 이 동주 염전이 그 굉장히 많은 소금 생산량으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네. 예전에는 그 전성기 때는 네. 굉장히 거대한 8개의 그런 소금 그 생산판 아. 네, 이런 게 있었고요. 이 사이사이에 보이는 통로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삽으로 푸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미는 예, 여기 수레에다가 아. 소금을 싣고 이렇게 왔다 그럼 갔다. 저기에 이렇게 딱 합니다. 그 술에 바퀴가 맞는 거예요? 네. 크기가? 저기 앞에 보이시는 거는 소금 창고입니다. 아, 여기에 소금을 이제 네, 보관하는 그렇죠. 창고이구나.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소금 창고를 보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만나게 될 장소는 네. 이제 약간은 이제 경기만 소금길에서 좀 어두운 장소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감학원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나 네. 아니면 슬픔 등등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박물관을 운영하는 관장님과
또 당시 피해자였던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성감 역사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TV에서 성감학원의 뭐 진실 이런 걸 다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좀 이제 내용이 좀 많이 어둡기도 하고 좀 많이 슬픈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박물관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풍경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분명히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만 소금길에서 반드시 보고 또 듣고 느끼고 지나가야 할 포인트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안산 하면은 바지락 말고 포도도 유명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밭을 정말 자주 많이 봤었어요. 이동 중에. 네,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기도 근데 포도가 다 말라 있어요. 근데 정말 작은데 아마 그냥 집에서 이렇게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마 먹기 위해서 이렇게 기르지 않을까 싶어요. 야, 또- 아깝다. 그러니까 아깝네요. 예, 이렇게 마를 거면 져주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되게 한적하죠. 네. 아늑하고. 그런데 이 길이 실질적으로 그 성감학원, 우리는 지금 성감학원 땅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성감학원 원생들, 예, 그 원생들 피해자들이 계속 이렇게 걸었던 길이고요. 여기 전체가 다 성감학원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 건물도 당시 성감학원의 그 실제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자, 약수터 보이시죠? 네. 이 성감 약수터도 그때 당시에 그 원생들이 많이 마셨던 그런 약수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을 길어서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 여름이건 아니면은 손이 이렇게 시려서 부어 터지는 이제 겨울이건 간에 이곳에서 물을 이렇게 마시고 또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번 그때의 그 물맛을 우리는 감히 모르지만 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물을 마셔볼까요? 네. 그냥 마시면 되나요? 네. 뭔가 약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물 맛에서. 아, 그러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많은 아픔과 애환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또 종교적인 문구로 여기 찾아오는 이들 그리고 여기에서 고생을 했었던 그 원생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벤치에 이게 뭐가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축사터. 맞습니다. 사실 이 성감학원의 그 원생들은 이 피해자분들은 여기에서 축사, 즉 이렇게 소를 많이 키우는 일들을 했고요. 또 양잠, 네, 누에를 많이 키워가지고 실을 뽑는 그런 양잠에 관련된 노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건설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일반적인 농업에 대한 예, 그런 논일, 밭일, 그리고 갯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혹사를 당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약수터는 예전에 축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성감 역사 박물관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제 네. 거기를 가고. 네, 거기 오를 때까지는 약간은 조금은 저희가 좀 경건한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여기는 성감역사박물관입니다. 예. 알고 오셨어요? 네. 네. 예. 사실은 저희가 이 안산 경기만 소금길에 이 안산 코스를 이렇게 걸으면서 사실 걷기 여행 중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몰랐던 사실, 보통 이제 그런 사실이 이렇게 좀 감춰져 있는 그런 어두운 과거나
아니면 그 역사적 사실 등등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걷는 부분인데 이 안산의 이런 다크 투어리즘을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성감 역사 박물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걸으시는 이렇게 이상우 씨 같은 경우도 어제 그것이 하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성감학원에서 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1942년도에 아동 강제 수용소로 설립이 된 겁니다. 애초에는 아여동에 좀 길거리에 어려운 아이들, 길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때까지 뒤를 돌봐주다가 이 사회에 진출시켜주는 그런 감화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설로 만들어진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아이들을 잡아다가 여기에서 어업과 농업에 종사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다음에 일본 태평양 전쟁에 총알바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양성을 했던 거죠. 여기에서는 그 당시 초창기에는 목공, 철공, 재봉, 이발 이런 것들을 여기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5.16 쿠데타가 나면서 성감학원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뭐 애들한테 이렇게 이런 교육 시키고 이거 다 소용없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다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들이기 시작해서 학원에 전부 여기에 적어놨죠. 한 500명 정도만 해도 수용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죠. 역시 이때에도 상당히 더 많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는 운영된 것이 4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30년이 대한민국 정부 밑에서 존재하다가 1982년 50 초기에 그때 와가지고 없어졌어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참 어두운 역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역사하고 부끄러운 역사라고 해서 이것을 감춰둔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은 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간 일이라도 원인 분석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못되는 것은 반성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멘트로 된 그 당시 숙소가 아까 보면 길잖아요. 세멘트 바닥엔 세멘트로 쫙 복도가 되어 있죠. 시멘트에 이걸 쥐 끌어요. 이 쇠를 끌고 가면 울퉁불퉁한 시멘트에 그런 소리가 나죠. 저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소리만 들으면 전부 오줌을 싼대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끝까지 끌고 가서 끝에서 큰 소리 나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를 이제 세멘트 바닥에다가 꽈당하네요. 조심하세요. 이제 떨어뜨려요. 그럼 이게 이 세멘트 바닥에 떨어지면 쨍 이러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두닥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이제 이거 위험용. 그냥 이것만 가지고 와서 패면 때리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보다 겁을 줘야 되니까 지금 똑같이 이걸 질질 끌고 가서 따당해서 쨍 소리가 나서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정신적 고통까지도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감학원 직접 피해자고 제가 여기 63년도에 9살 때 여기 와가지고 잡혀와가지고 68년도 이곳을 나갔습니다. 한 5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됐고 5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이곳에 있을 때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모든 이곳 생활이
아직도 뭐 생생합니다, 기억이. 기억을 더듬으면 기억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죠. 너무 이곳의 생활이 끔찍했었고, 지금도 여기 이곳에서 만난 동료들을 인천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동료들이 지금 현 생활이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하루빨리 그 과거사 의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렸을 때의 그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열렸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제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또 활동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저변 확대가 좋아졌고, 또 좋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조만간 해결되리라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되게 예쁘죠. 네, 알록달록해요. 네. 사실 이렇게 이 성감학원의 건물이 성감학원이 없어지면서 예, 그리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기술학교로 바뀌었어요. 여기 원래 성감하고 있던 자리예요? 네. 그리고 그 기술학교의 건물이 이제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과 그리고 문화 생산적인 요소 등등을 이렇게 만들고 탄생시키는 그러한 문화 창작 허브 공간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이 네. 예, 이렇게 입주를 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활동도 하고 작품 전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산 이 주변을 더욱더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그렇게 꾸미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규모가 되게 좀 크네요. 네. 대학교 같은 거. 그렇죠. 건물도 굉장히 여러 동이고요. 네. 또 각 동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약간은 그런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네, 색깔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작은 조형물들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의 그런 조형물 등을 통해서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지금 조금은 약간 이렇게 어두운 곳을 지나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좀 안타까웠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은 더 예술로서 승화되면서 마음이 더 안정화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가시죠. 지금 저희가 성감역사박물관을 지금 이렇게 보고 왔는데, 관장님의 이야기도 듣고 당시 피해자분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TV에서만 접하던 이제 성감학원의 뭐 그런 실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나니, 그리고 또 피해자분을 실제로 만나 뵙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좀 화도 많이 나고 슬프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시대에 처음 시작이 돼서, 근데 그게 또 일제시대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게,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이게 빨리 하루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트레킹을 하다 보면은 보통 멋진 풍경 혹은 뭐 어떠한 땀 흘리는 도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쉬운데,
이 길을 걷다 보면은 이 경기만 소금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역사 자원, 문화 자원,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감추고 싶은 그러한 뭐 이제 근대사의 그런 상흔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걸었던 그런 생각과 그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런 그 느낌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틀렸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이런 풍경들을. 사실 여기 처음에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엄청난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뭔가를 얻고 가야지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좀 힐링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그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좀 더 많이 얻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론 성감학원 이야기도 그렇고 아니면 걸으면서 좀 내가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 요즘에 좀 숨막히던 요 사회생활 속에서 좀 숨통 트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좀 슬픈 그러한 역사의 그런 상처들을 보고 오다 보니까 지금 쉬면서도 약간은 분위기가 좀 침체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기억해야 되지만 앞으로 저희가 또 걸어가야 될 또 많은 구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딱 여기까지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슴이 무겁고 또 새롭고 즐겁게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여기 어디예요? 예, 여기는 안산 대부광산 퇴저감층이에요. 사실 강산. 네, 많은 분들을 다 이곳에 데리고 오더라도 정말 어느 분도 전부 다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죠. 여기가 원래는 광산이었습니다. 아주 광산에서 이렇게 채굴 과정에 그 화석들, 화석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 화석들의 그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이 지층이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가치가 부각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광산업은 멈춘 상태고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네. 이렇게 단층이 적나라하게 맞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산이 어떠한 그런 지질학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물이 이렇게 호수처럼 고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에 네, 나올 네. 법한 맞습니다. 풍경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진 작가분들이 여기를 출사 장소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만 소금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풍경인데 잘 보면은 이 대부광산 퇴저감층 저 위쪽으로 전망대가 보이시죠? 네. 네,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나시거나 아니면은 체력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이 광산 퇴저감층 뒤로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찔합니다. 올라가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세요? 약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은요. 예, 빨리 걷는다라고 하면은 30분 한- 정도 여유 있게.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걸으시면 한 15분에도 가시고요. 15분. 네. 굉장히 큰 구조물이죠. 네. 구조물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뭔가 네. 되게 디자인을 해놓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여기가 대부광산 퇴저감층이라 했죠. 네. 광산, 즉 여기는 광산의 흔적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화석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굉장히 활발한 큰 그런 채석 행위가 이런 광산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 광산의 흔적은 많이 사라졌어요. 다만 이렇게 굉장히 기하학적인 이런 조형물만 남아서
그때 당시 여기가 광산이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실 그 아까 그 디자인적으로 되게 네. 좀 느낌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여기는 이 광산의 이 시멘트 기둥, 네.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특이한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그 사진 촬영 장소로도 예, 쓰고 있죠. 실제로 여기 이제 이 조형물 밑에 또 네. 풀과 야생화들이 좀 음. 자라나는 걸 보니까 뭔가 작은 정원 같기도 하고 되게 뭔가 테라리움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조형물 같아요. 아, 역시 플로리스트다 보니까 여기 보는 관점이 아니, 정말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번 거는 제가 더 배워갔습니다. 그런 시선이 있다라는 거. 네. 그럼 그런 시선으로 계속 또 멋진 길을 네. 한번 가보죠. 아까 그 대부광산 토저감층 저희가 보면서 그 안산의 그런 지질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좀 느꼈잖아요. 예. 지금 여기 이 탄도지층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색깔도 틀리고 지질도 틀리고 그 어떤 그 결정의 모양도 틀린 굉장히 다양한 이런 지층들이 드러나 있죠. 네. 이 안산 탄도라는 곳이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지질학적인 보고 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산 탄도지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 산을 내려왔는데 사실 경기만 소금길 코스 내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더욱더 재미난 거를 하나 더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여기는 그냥 잠깐 들리는 곳이고 잠깐 들려서 걸어보시면서 코스는 아닌데. 네,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바위가 아니라 네. 하나하나 이 결정들의 맞아요. 모양도 틀리고 이런 바위, 이 돌의 질도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러한 지질 활동이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은 기계로 팠다라고 해도 맞아요. 믿을 것 같아요. 여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잘 보면은 이렇게 각 약간 결정들의 나무 모양이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나무의 단면 같기도 하고. 네, 결정들의 모양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사실 그 오늘 그리고 있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빅픽처는 예, 그래도 상우님이 이렇게 저랑 같이 이틀 동안 걸었는데 그러면 이 안산의 가장 마지막 그 비경, 소금길에서 가장 마지막 비경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누에섬 네. 누에섬을 같이 이렇게 걸어서 입도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그러한 바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자연의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못 막는다고 지금 물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누에섬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잠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이제 여기서 여정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진 않으세요? 누에섬 못 간 거? 아쉬워요. 바로 이렇게 눈 앞에 두고 네, 못 간다는 게 좀 아쉽고 네, 다음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와서 네. 꼭 누에섬을 건너서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서해 바다잖아요. 네. 이 누에섬 위로 떨어지는 낙조가 또 안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 중 하나로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음에 이렇게 누에섬을 방문할 때는 어느 정도 해가 좀 질 무렵에 네. 방문하시면은 인생샷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그 처음 저희가 이렇게 만났던 거 기억하세요? 네. 네, 그 시화호 그 나래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예. 어떻게 좀 그때는 사실 뭐 어색했다거나 좀 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서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도 1박 2일 동안 같이 걷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이제 네. 약간 이제 이미지가 살짝 약간 무서운 느낌이 살짝 있어서 제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또 유머러스 하시고 또 분위기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식이라고 이제 이런 여행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제 또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어떠한 게스트가 올까 네.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근데 또 아름다우신 분이 또 젊은 여성분이 탁 내리셔가지고 야 이거 난리 났다 싶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우리는 이제 연령대도 틀리고 예, 뭐 세대가 틀리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로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도 분명히 틀릴 텐데 그래도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또 서로 알아가고 또 제가 정말 얕은 지식이지만 또 이렇게 주는데 오히려 또 더 새로운 거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여행이에요. 단순히 즐겁다라는 걸 넘어서 저도 상우 씨 덕택에 많이 재미있게 걷고 배우고 또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제가 더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좋은 설명과 함께 좋은 길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누에섬 뒤에 보이는 커다란 섬 보이시죠? 네. 그거는 화성에 있는 제부도예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음에는 다른 게스트 분과 제부도를 가게 되겠지만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상우 씨를 모시고 네. 또 제부도에 있는 또 다양한 화성시의 경기만 소금길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